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파이썬 입출력 함수 뒷부분과 그 다음에 변수와 데이터형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린트 함수, 출력 함수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프린트 함수에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값을 주시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d, %d, %d 정수형이네요. 정수, 그 다음에 실수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수는 정수화 돼 버리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소수점 이하 값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그 다음에 200, 0이 출력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0.5라는 실수값을 여기에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 %f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d, %d는 자, %f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전체 자리는 5자리를 잡고 소수점 이하는 그 중에 한 자리를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형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이 소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저희가 입력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지 버튼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력해 주세요. 어느 정도 끝나셨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결과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d에다가 1, 2, 3 출력하세요 라는 의미로 1, 2, 3 출력이 됐고요. 여기는 5자리를 잡으래요. 그래서 총 5개의 공간을 잡고 거기에 1, 2, 3을 출력을 하니까 앞에 2개의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5개 공간을 잡는데 0을 붙여 놓으면은요 비어있는 공간에 0을 채워라 라는 의미고요. 자, %f니까 어때요? 실수로 출력하겠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 기본적으로 %f를 주시면은 6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야. 그러면 여기다가 .1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7자리를 잡고 이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7자리를 잡고 그 중에 자, 여기에 보시면 1, 2, 3.5는 5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요. 1, 2, 3.45였는데 5에서 올림수가 발생이 돼서 여기 있는 1, 2, 3.5다 라고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소수점 이하 450 하고 나오고 여기 이제 맨 뒤에 세 자리니까 비어있는 곳을 0으로 채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죠. s는 스트링.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해라는 이렇게 왼쪽에 맞춰져서 출력이 쫙 되고요. 그런데 10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문자열 이해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10자리 중에 자, 여기 있는 파이썬을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버리죠. 이거는 이제 내가 이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형식 지정자 사이에다가 개수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리 얼마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인가 그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린트 함수를 저희가 형식 지정자와 함께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이 출력이 가장 또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중괄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d, %5d, 그 다음에 0,5d 이건 다 아시겠죠? 1, 2, 3, 그 다음에 5자리 잡아서 1, 2, 3 나오게 하고요. 얘는 비어있는 곳 0, 0, 1, 2,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자 중괄호 열고요. 중괄호 닫았어요. 0에서
0 콜론 D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 2까지예요. 지금 준 거는 숫자는. 1에다가는 5D, 2에다가는 05D라는 양식을 준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인덱스 번호라 그래서 몇 번째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할 것인지 그 값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주고요. 콜론 다음에 오는 뒤에 있는 이 값은 형식 지정자에 여러분이 이 %D가 %만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 OD, 여기 있는 OD, 그 다음에 05D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 자, 형식을 더블 코테이션에서 더블 코테이션까지가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점, 포맷해서 그 안에다 값들을 똑같이 주시면 이 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번째 인덱스가 이 값에서 0번째는 맨 앞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1번째는 여기서 1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두 번째 형식으로, 2번째는 세 번째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요, 저희가 재미있는 게 순서를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 1, 0, DDD 하면 어때요?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게,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출력해라. 자, 점 포맷 나왔어요. 100, 200, 300이면 인덱스 번호가 0번, 1번, 2번이잖아요. 그럼 300은 여기에 출력되는 거예요. 1번째는 여기다 출력해라. 200이라고 되어져 있는 애가 여기 출력되고, 그 다음에 100이 여기 출력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강제 핵 넘기는 게 저희가 역슬러시 n, new line입니다. 그래서 한 행입니다. 또 한 행입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이건 한 줄이죠. 그런데 한 행입니다 하고 그 아랫줄로 강제로 행을 넘기고 싶다 그러면 역슬러시 n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중간에 여기서 라인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원표시하고 역슬러시는 같은 키보드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글자체에 따라서 원표시로 나오기도 하고 역슬러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여기는 escape 문자들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엔터키하고 효과가 같다. 새로운 줄로 이동하는 거고 다음 줄로 갑니다. 탭 키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그 다음에 역슬러시를 두 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역슬러시 한 개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고요. 역슬러시 싱글 코테이션 하면은 이 싱글 코테이션 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슬러시 더블 코테이션은 더블 코테이션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뭐 줄바꿈 연습, 엔터키 치고 줄바꿈, 엔터키 치고 연습이니까 엔터키 치고 줄바꿈. 자, 여기 뒤에서 엔터키 쳤어요. 그리고 연습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프린트는 탭 키를 띄우고 공간을 띄우고 이만큼 띄운 거예요. 탭 띄우고 또 탭 이만큼 띄우고 또 연습이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글자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더블 코테이션 출력하고 싶고 여기도 더블 코테이션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글자가 강조라는 말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싱글 코테이션 출력해 본 거고, 역슬러시가 이렇게 나왔으면 역슬러시 하나, 둘, 셋, 역슬러시 3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R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N, 더블 코테이션, T, 더블 코테이션. 자, 이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역슬러시라는 글자를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역슬러시 N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역슬러시 T, 그 다음에 역슬러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레귤러 형식으로 여기 출력이 되게끔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역슬러시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바로 전까지 해서 프린트 함수를 활용해서 화면에 보기 좋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출력시키는 방법, 포맷을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변수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변수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름을 주고 변수는 메모리의 공간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오른쪽에는 값을 넣어라 라고 저희가 많이 쓰는 건데요. 이 변수는 주어진 어떤 값을 잠깐 보관해 놓는 장소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 변수가 그 값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값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인데 변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담아놓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C나 C++, 자바 이런 언어들도 많이 있지만 파이썬도 긴 코드를 작성할 때는 사용할 변수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C나 C++, 자바는요 무조건 선언을 해야 되고요. 선언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선언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언해서 사용하면 돼요. 이것처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뒤에서 사용할 때 효율적이다. 변수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를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 명명 규칙이 있어요. 우선은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이바하고는 약간 달라요. m이 대문자가 됐죠. 둘은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문자, 숫자, 언더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수 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 외에 언더바 외에 특수 문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쓸 수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이거나 언더바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약어, 다시 말하면 파이썬에서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어떤 명령어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약어 또는 뭐 키워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키워드는 절대로 변수명이 될 수 없다. 자,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는 데이터형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들어오면 정수형이 되고 여기서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타입 그다음에 변수명을 적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클래스 인트라고 나왔죠. 여기는 정수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는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형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입을 보면은 플롯 형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을 할 때 왼쪽은 변수명이고 오른쪽은 대입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무조건 변수, 오른쪽에는 값 또는 변수, 또 다른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변수가 가진 값을 같이 공유시키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 함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에 연속된 값을 대입하고 싶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variable 1은, 2는, 3는, 4는 100 했죠. 그러면 이 순서는 오른쪽 끝에 있는 100이 먼저 4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가 다시 3로, 3가 2로, 2가 1으로 복사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값의 대입은 이런 형식,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변수 안에 드는 값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변수에 들어가는 기본 자료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린형 이런 기본적인 자료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확장되어진 자료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이제 그건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변수에 넣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형에는 정수, 실수, 문자, 불린형 이렇게 네 가지 형으로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자료형입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의 정수, 양수하고 음수를 말하죠.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숫자들, 그리고 데이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실수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포함된 값을 우리는 실수형이다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문자형 같은 경우는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문자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안에 어떤 문자들을 넣어가지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 불린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논리형이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true, false 값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 자료형 외에 또 많은 데이터형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숫자형, 정수와 실수에 대한 거 사용하는 것들 보시면요. A에다 123 정수형이네요. 타입 A하고 A의 타입을 보니까 int 타입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100의 이게 이제 지수승을 말하거든요. 100의 100승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의 100승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중간 생략을 한 거고요.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겠죠. 인트의 크기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숫자형에서 이번에는요. 같은 정수인데 여기 FF라고 되는 건 0x를 앞에 붙이면은 이거는 16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5를 붙이면은 얘는 그렇죠. 8진수. 0b를 붙이면은 얘는 2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16진수 값으로 FF를 A에 넣었을 때는 255가 나오죠. 77은 63이 나오고 여기 있는 15는 1111은 1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A, B, C가 기본적인 정수형, 기본 정수형인데 결국은 10진수 형태의 정수형으로 변환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C는 없네요. AB는 3.14, 3.1425 이런 값들을 넣으면 되겠죠. 출력을 한번 해본 겁니다. 3.14, 그 다음에 여기 B의 3.1425는 이거는 10의 5승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3.14에다가 곱하기 10의 5승을 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숫자형에서 정수형, 이제 실수형에서 A는 10, 그 다음에 B는 20을 넣고요. 여기에 프린트를 했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하기 B 나누기 B 이 값을 전부 다 출력을 한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한 결과값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 B 정수를 하나씩 이렇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선언할 때 변수에 A, B 선언하면서 바로 9,2 하면은 9는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는 B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의 2승입니다. 그래서 99, 81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를 2로 나눈 나머지라는 의미예요. 퍼센트가. 나머지 값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블 슬러시 같은 경우는요. 정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9 나누기 2를 한 정수 부분만 출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4.5라고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리는 겁니다. 문자열 파이썬 집어넣고 자 A라고 출력했죠. 그리고 프린트 A를 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A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는 A 안에 들어있는 이제 문자열 파이썬이 들어있만세라고 하는 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문자열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A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문자만 출력을 하는 거고요. 타입 A는 A의 타입이 뭔지를 알려주죠. 클래스 스트링 타입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작은 따옴표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출력을 했고요. 이 문자열 중간에 이런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으면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여기 모양대로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모양의 따옴표를 넣고 싶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건 큰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작은 따옴표 이것도 마찬가지 역슬러시를 적어주시면 같은 따옴표 모양이 중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엔터키 역할을 했었죠. 엔터 다음 줄로 내리는 역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A는 한 다음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3개로 만약 이렇게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그 다음에 만세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엔터키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엔터키를 쳤기 때문에 그 엔터키 값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보이세요? 이게 A 값 출력한 거 A가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escape 문자까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 A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파이썬 그 다음에 만세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린 타입 같은 경우 A는 true 뭐 true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타입을 출력했기 때문에 불린 타입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A는 100 이 는는은요 연산자 이제 뒤에 바로 나오는데 같다라는 의미예요. A하고 B가 같냐? 같죠. A와 B가 아니라 100하고 100하고 같죠. 그러면 이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 true가 들어가고 이건 관계 연산자에서 이제 10이 100보다 크냐? 이건 펄스죠. 그래서 펄스라고 하는 결과값, 불린 값이 B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 출력을 해본 거고요. 기본 자료용에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다양한 그 자료 구조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형들은 또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데이터형들은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형을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은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셔서 반드시 앞에서 살펴본 예시들, 이런 예시들을 꼭 한 번씩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기본 데이터형과 연산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